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민주당 내 상황에 조금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8월 17일 날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현영 행사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면서 일당 당천 갈등이 이제 소강 국면에 들어선 듯하지만 아무래도 당내에서 친명계와 이른바 친청계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모두 현재 상황 어떻게 좀 한나고 계신지 궁금한데 먼저 수장님부터. 예, 대통령께서 전쟁을 해서 되겠느냐. 네. 사실 국민통합, 대통령으로서의 국민통합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탈한 민심, 오만한 정치권 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 본인에 대한 경고. 네. 그러니까 남 탓이 아니잖아. 나부터서 반성했다. 더 열심히 했다. 매일을 죽을 듯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정책 대표님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이렇게 당과 집권 대통령과 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불필요한 논란이나 갈등의 중심을 쓸 필요가 없죠. 잘 나왔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아름다운 경쟁을 해야지 전쟁을 하지 말라고 호소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계기로 우은식 의장님도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전대 불출마할 테니 네. 제발 세력 간에 서로 간에 멸칭이나 모욕과 조롱을 멈추고 이재명 정부 성공해서 힘을 모으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으로 쭉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수십 많은 유튜브들에게도 더 이상 서로에 대한 또 세력 간의 멸칭, 모욕, 조롱을 사용하지 말고 일면 꼭 해야 될 비판이 있으면 비판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진보개혁, 중도 세력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호소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부원장님은 당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쟁은 좋아요. 전쟁은 싫어요입니다. 네. 비전은 좋아요. 비하는 싫어요. 이게 대다수 지지층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지지층이 지금 실망하고 있고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지지율이 상당히 위기다라는 거는 공통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안 내부까지 여당이 하는 모습을 싸움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주고 싶어 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비전을 놓거나 갈등을 놓고 경쟁하거나 이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다음 뭐 총선 공천권라든가 당내 권력을 잡아보겠다 이런 걸로 국민에게 비치면 다 망한다. 이러다 다 죽어. 오징어 게임처럼 좀 네. 지금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참에 나왔으니까 명청 대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요. 또 촛불혁명, 비책명 함께했던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세력이 지금 다 친명이죠. 다만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네. 적극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강하게 비판하는 분도 있고 아예 대놓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는 측면에서 친청, 비청, 반청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편이다. 그다음에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당연히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세력이 갈리는 건 분명한 팩트죠. 네. 다시 한번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지지율 65% 안팎의 대통령인데 민주당 선거가 이랬으면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해야지 서로 니 탓 내 탓 해가면서 평가하는 것도 모자라서 니 탓하는 것도 모자라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과 멸칭이 횡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보면 이건 거의 뭐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사이보다 민주당 내 세력과의 사이가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들. 네. 이건 우리 전 의원 보냐면 다 죽는 길이고요. 선거를 통해서 오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2030들과 대화하고 민생을 챙기고 이재명 정부 국정 중에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라는 민심인데 그걸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말에 우은식 의장님의 통렬한 글이 많은 분들에게 반성과 울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변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게 좀 뉴스 보기가 좀 힘들다. 민주당 내에서 이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게 뉴스 보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한 주가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정청래 대표가 24일 전 아니면 24일에 사퇴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모든 언론이 연임이 사실상 선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수는 좀 없을까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변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냥 정청래 대표 뭐 관계된 의원님들의 움직임이나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를 볼 때 연임 도전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따라서 당권 도전을 놓고 뭐 많게는 3-4명, 적게는 2명 정도의 경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의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정청래 대표는 물론이고 차기 당대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와 이제 당대표 연임했다 혹은 끝났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제가 지금 이른바 험지로 불리는 지역 당원님들 봤는데요. 한 분이 낮술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낮술을 드시냐 그랬더니 너무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을 때 지방선거를 준비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지니까 이게 한 일주일 동안 생활을 못할 정도로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부분 소외된 지역의 당원님들의 마음을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정청래 대표님께서 공항에 나와서 너무 90도 석인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는 사람의 해석이 좀 다양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무슨 대통령이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는 뭐 청와대가 조금 더 이렇게 긴밀하게 정책을 놓고 소통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말과 행동은 조금 더 정제해 주시길 바란다 말씀드립니다. 네. 소연님은 좀 어떻게? 예. 과공 비례죠. 저는 엄청 불편하던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굉장히 미안하고 또 존경하면 네. 저도 모르게 90도 가까이 숙이는 경우 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사적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온 국민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미안해서 그런 건지 순방 중에 뒷받침을 제대로 안 돼서 아니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처럼 내가 굉장히 지금 곤란하고 힘들다라는 거 호소하려고 그랬던 게 모르는데 어쨌든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민주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에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세도 45도 정도만 인사하면 되는 거죠. 그걸 90도까지 인사를 해야 됩니까? 저희는 어떠한 독재나 권위주의에도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그걸 내세웠어도 그건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청래 대표님이 나오는 건 자유죠.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여론에도 보면 지지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저는 뭐 정청래 대표님 또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분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특히 윤석열이 김건희 내란 세력을 규탄하고 몰아내는데 함께 싸운 동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국민하고 당원들, 지지자들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묻는 거거든요. 지난 1년 이재명 정부 때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했었던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개혁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게 있는가. 하나 더 지방선거 때 이 참혹한 결과 서울, 부산 북구가 평택을 대구에서 이진숙, 울산에서 김태규 같은 윤핵관 세력이 당선돼서 지금 국회 안팎에 가보면 막 한동훈, 오세훈, 이진숙, 김태규 이런 사람들이 막 판을 치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 네. 윤석열에 된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렇다면 지방선거라는 참혹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정치 대표님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네. 잘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연임 도전이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나오실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올 수 있죠. 근데 나오더라도 지금 정청래 대표님 일부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막 맹비난하는 그런 일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1년 된 정부고 네.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비교적. 아쉬운 점이 있죠. 아쉬운 점에 대한 비판과 지적과 대안 제시를 넘어서 심지어 가장 극단적으로는 이재명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음해까지 정청래 대표님의 적극 지지자 중에 극히 일부겠지만 나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대표님이 그런 거 말리고 그다음에 우호식 의장님이나 김준혁 의원이 주말에 호소한 것처럼 세력 간에 또는 경쟁 후보 간에 또는 지지자 간에 일체 멸칭이나 모욕이나 조롱 없이 정말 비전과 정책으로만 이기는 아름다운 경쟁 네. 이걸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당 국면에서 주목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권의 대표 빅스피커로 불리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재단 상임 고문직을 내려놓으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발언에 따르면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유시민 작가 의중은 좀 어떻다고 좀 보십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시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계승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유시민 전 작가님, 작가님이시죠.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 발언이 이게 특정 세력이 보기에는 특정 당권 주자의 편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아니라 해석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게 노무현 재단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논란을 좀 차단하겠다. 전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유시민 작가님이 노무현 재단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소통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좋은 마음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조금 섭섭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으신 게 아닌가. 갑작스러운 중단은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은 저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노무현 작가님 아니요 죄송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작가님의 공은 네. 너무나 크죠. 여전히 노무현 재단을 후원하고 응원하는 분이 매우 많고요, 수만 명 최소한 회원들이.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님도 동시에 응원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장을 낸 것보다는 노무현 재단은 공적 재단인데 저도 그리고 이미 저는 전 이사장에 불과한데 네. 현 이사장은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에도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 유족 중에 일부가 또 그걸 지적하니 깨끗하게 제가 모든 직을 그만둔다. 향후에는 어떻게 살지는 제가 자유롭게 알아서 하겠다 하는 게 나을. 근데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 없이 뒷부분 향후 내가 비평 활동하는데 노무현재단 부담이 될까봐 저는 좀 그것은 오히려 앞에 이미 노무현재단이나 또는 유가족들과의 갈등이 노무현재단에도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논란이 된 측면이 있죠. 그걸 차라리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하는 게 안 맞겠다고 이렇게 논란을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할 비평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힘들까 봐 그러면 뭔가 비평을 계속하겠다는 네. 것인데 근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원로 선생님들이나 유시민 작가님 같은 분들은 이러면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이나 단결에 앞장서 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거나 부추기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아쉽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앞으로 비평 당연히 하셔야도 또 좋은 글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유시민 작가님의 좋은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힘을 줬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비평을 하시더라도 그다음에 따끔한 순서리도 해야죠. 당연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또는 민주당 내 어떤 세력에 대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방점을 뒀으면 하는 것은 범민주 진보개혁 중도 세력의 단결과 혁신, 또 통합, 그다음에 갈등은 최소화하고 싸움은 말고 흥정은 붙여가지고 반드시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아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서 귀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유시민 작가의 경우에는 이 뉴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지지 세력 이분들과 상당히 좀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실상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나 조국 전 대표와는 약간 우호적으로 발언하면서도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의원을 겨냥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과거 발언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유시민 작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영향력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죠. 네. 그분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워낙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뭐 정치적 비서실장으로 불릴 정도로 그런 걸 기억하는 분들은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깊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제 노무현 재단 떠나고 나서 누구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거나 뭐 누구에 대해서 공개하시는 건 자유인데 네. 걱정은 뭐냐면요. 누가 좋아서 나는 지지한다가 아니라 누가 싫어서 난 얘를 지지 못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경우 이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좋은 소재. 이게 좋은 소재가 아니라 사실은 나쁜 소재이잖아요. 그렇게 활용될까 봐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 서로 비판할 수 있는데 멸칭 용어는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유시민 대표님 한 말을 가져다가 너는 A냐 B냐 C냐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의도치 않았더라도 본인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걸 악용해서 갖다 쓰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소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가 나쁘다보다는 누가 이것 때문에 더 좋다라는 쪽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부원장님 말씀처럼 과거에 유시민 작가가 ABC로를 내세우면서 제2의 ABC로 나올 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구도가 보면 일간 언론에서는 친명계 대 친청계다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지만 유시민 작가의 경우에는 뉴 이재명 대 아니면 새로운 뭐 세력 이런 세력으로 조금 구도를 좀 잡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시민 작가님이 ABC론 이야기 한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네.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원한 분들을 겨냥한 게 아니다. 네. 민주당 안팎의 그러니까 사적 욕망으로 정치를 그르치는 세력들을 지적한 거다. 뭐 이런 해명을 하셨어요. 저도 그러셨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ABC론의 파장이 너무 컸어요. 네. 그리고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듯 다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매불쇼 이제 3번 출연하셨는데 최근에 첫 번째, 두 번째 출연은 저는 뭐 몇 번씩 더 들어봤거든요. 이분의 의도를 곡해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누가 들어도 그걸 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고 또는 전에 듣거나 또는 자세히 안 듣고 대충 들으면 이렇게 새롭게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을 그 지지하는 그룹을 B나 C로 분류하고 약간 듣기에 따라서는 A,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의에 두는 또는 비하한 느낌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시였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뉴 이재명은 매우 좋은 현상인데 아니 50% 정도밖에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70%로 늘어나서 한 20% 가까이가 유입된 거잖아요. 너무 좋은 현상인데 그중에 그걸 악용해서 기존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성과와 한계, 성과는 개선하고 한계는 극복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문제 많은 것처럼 그걸 깡그리 다 무시하고 마치 일부 대통령 또는 일부 세력을 멸칭하고 모여 조롱하는 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 자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건 문제다. 그걸 뉴 이재명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라고만 오히려 지적했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A, B, C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작가님 나중에 뭐 평론을 재개하게 되시면 정말 다시 한번 말씀 민주당과 민주세력의 대혁신, 대단결,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대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라. 근데 특유의 그 비평으로 정말 못된 정치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김민석이나 송영길에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김용민 이번에 4명 나온다고 하자는 원식 의장님 안 나오긴 했으니까 그 5분 전부 다 이재명의 동지들이고 너무나 소중한 분들 아닌가요? 근데 특정 후보로 편을 들 수는 있어요. 그까지 뭘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제가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누구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유시민 작가님의 영향력이나 그동안 살아온 삶의 기적을 보면 굉장히 아쉽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네. 또 호소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뿐만 아니라 유튜브 업계에서도 이제 서로를 향해 날선 발언을 하는 이 발언이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뭐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경우는 어제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 반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 김준혁 의원도 마찬가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두 분 모두 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메시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렇게 굉장히 묵직하고 어른으로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내란의 밤에 담장을 넘었던 분이시잖아요. 네. 아마 우리가 그 내란의 밤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지 상기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란 났을 때요. 집에서 있다가 슬리퍼 신고 뛰어나오고
우리 민주당의 당지자 중에 한 분은 자기 혹시 집으로 못 들어올까봐 두 아이를 껴안아주고 엄마가 혹시 연락이 안 돼도 아빠가 있으니 걱정 마라 울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같이 민주주의 지켰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건 깡그리 잊어먹고 서로를 너무 증오하고 분노하는 단어가 쏟아지니까 굉장히 속상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내란의 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냈는가 그리고 과연 민주당만으로 지켜낸 것인가 아니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걸 좀 다시 새겨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저 얘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요즘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서 돌고 있는데 이분들은 무슨 파가 없어요. 그냥 민생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거든요. 안중근 소장님이 나오면 당선될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까지 놓치면서 가면 안 됩니다. 여당이 이거 못하면 다 같이 망한다. 거듭 호소드립니다. 네. 손님 예, 먼저. 그 이명세 감독님이 만든 난 1, 2, 3 네. 이 민주당의 정치가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이기영 배우님 같은 분들을 연합해가지고 지금 상영회, 특별 상영회 제가 2번 했고 네. 앞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 조정식 국회의장님 쪽에도 제가 국회에서도 꼭 상영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 비상겸 내란 사태 터진 지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까? 네. 그때 제가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나마 12.3 비상겸 극복하고 그렇죠. 이미 그걸 사전에 이재명 당시 대표님이나 뭐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 등이 예고하고 박선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준비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우원식 또 우리 김민기 사무총장 이분들이 사실 준비를 했거든요. 경고라고. 네. 그랬으면 지금도 제가 윤석열 김건희 영구 독재 체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도 폐지됐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반 됐고 이재명 정부 이제 1년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아니 국힘당하고도 대화하고 살면서 저는 물론 국힘 해체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몰아내는 생각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다 대화하고 살잖아요. 악수도 하시고요. 상임위에서 웃으면서 다 만나대 의원들도 다. 그렇죠? 근데 같은 민주당끼리 이렇게까지 막 죽였듯이 우원식 의장님 주말에 김준영 의원, 이기현 의원님 등이 다 일제히 더 이상 멸칭 모욕 조롱을 중단하자 우리 내부에서 호소하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형 유튜브들 그다음에 애청자님들께도 호소드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분열하고 반목 갈등이 커져서 국힘당 내란 세력 감옥에 있는 윤석열 김건희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당장 중단해라 그런 네. 일을. 싸울 시간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던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건절 코스피 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청년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경쟁 좀 하시죠. 그런 걸로 좀 논쟁 좀 하시죠. 이렇게 저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민주당 내 이제 당권 경쟁이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와중에 민생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소장 그리고 전예현 전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